정권 몰락 부른 김수사, 무죄, 유죄. 의외로 도이치모터스와 등등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고요. 통일교로부터 명품을 받았다는 것만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재판 결과 보시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죄, 통일교 청탁도 일부 유죄, 명태균 의혹도 무죄가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사실은 윤석열 정부 때 논란이 됐던 게 도이치모터스 혐의랑 명태균 혐의였는데 그때 검찰 수사를 받거나 검찰이 기소했어도 1심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무죄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을 왜 그리 감쌌나? 라는 논란도, 뒤늦은 논란도 야권 일각에선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재판 결과, 1심 결과는 통일교 청탁은 유죄, 일부 유죄, 나머지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지나고 나서 드는 얘기일 수 있겠는데 안용환 의원님, 물론 뭐 원칙론적인 얘기인데 지난 윤석열 이 정부 때 사실은 여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 여사에게 제기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 관련된 이 여론조사 혐의에 대해서 적어도 검찰 조사는 받자라는 건의가 청와대에 대통령실에 여러 차례 있었는데 결국 윤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이제 계엄과 탄핵까지 난 건데 1심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무죄 날 줄 알았으면 원칙대로 처리했더라면 어땠을까? 이게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 저도 뭐 지금 야권 관계자와 전화를 통화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물론 2심, 3심이 남아 있습니다. 또 뭐 재판부가 방조죄 관련해서는 뭐 판단을 유보를 했기 때문에 어찌됐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판단만 비추어 볼 때라고 한다면은 왜 그렇게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를 감싸고 돌았을까? 사실 김건희 씨를 감싸고 돈 이 일단의 상황 자체가 정권의 몰락을 가져왔었거든요. 네. 한동훈 전 당대표가 그 당시에 반발했던 것도 특검을 받아들이자고 했던 것도 김건희 관련이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흥분해서 갑자기 뭐 12.3 계엄을 했다는 그런 주장도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왜 김건희를 감싸기 위해서 상황을 이렇게 끌어왔는지에 대한 만시지탄입니다만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만시지탄이다. 네, 그러나 어찌됐든 뭐 2심, 3심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김건희 씨에 대한 여러 판결문 내용을 비춰볼 때 사실 판결문 내용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 15년 구형이 됐는데 1년 8개월, 1년 8월 나온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지난번에 한 전 총리에 대한 구형이 15년이었는데 23년이 나온 걸 보고도 깜짝 놀랐는데 이번에도 그 이상으로 놀랐습니다. 이것밖에 안 돼 이런 생각했었는데 뭐 유죄가 하나 나오고 무죄가 2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뭐 이제 판결을 보고 알았습니다만 판결문 내용을 보면은 김건희 씨에 대한 준엄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부인으로서의 잘못된 처신 그리고 공인의 부인으로서의 실질적인 아주 중요한 공인으로서의 잘못된 처신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는데 김건희 씨는 1년 8개월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웃을 일이 아니에요. 네. 창피한 일이고 참담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건희 씨의 이 판결과 관련된 판결문 내용에 대해서는 뭐 모든 공직자들이 또 모든 공직자의 가족들이 한 번쯤 들여다보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받은 게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일부 유죄가 인정된 거예요. 자, 재판부가 김 여사를 꾸짖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 영부인으로 솔선수범을 보이지 못할 망정 반면교사 되면 안 된다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삼국 사기에 나오는 대목을 인용했습니다. 검이불루 화이불치, 검이불루 화이불치. 재판부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청탁과 결부되어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거미불로 화이불치라는 말처럼 굳이 값비싼 재물을 두르지 않더라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81만 5천 원을 추징한다. 그리고 피고인 무죄 부분에 대해서 일간지 등에 공시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삼국사기에 나온 말입니다. 거미 불루 화이 불치 무슨 뜻일지 함께 보시죠.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 값비싼 재물을 두르지 않고도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질타를 재판부가 했습니다.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 아닐까요? 값비싼 재물을 두르지 않고도 품위 있는 사람이 진짜다. 이 말 뜻이 함축하는 바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김만선 변호사님. 근데 이제 그 사자성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두 번째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 그런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화려하면서도 사치스럽다. 이렇게 저희가 볼 때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특검에서 이제 15년 구형했는데 1년 8개월 나왔으니까 이거 너무 적게 나온 게 아니냐, 네. 너무 낮게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치인 측면과 법적인 측면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한다면 일단 정치의 측면에서 아까 우리 안영환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지금 3대 특검에서 김건희 특검이 시작된 이유가 뭐죠? 그건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하고 명태균 황금품과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네. 근데 그 부분이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게 아니냐. 제가 볼 때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특검법이 통과할 그러한 시기에 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 두 가지의 어떤 죄명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다? 이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보면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그러네요. 죄가 안 될 걸 특검을 하고 죄가 안 되는 걸 이유로 인해서 계엄을 해가지고 나라를 망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특검이 지금 15년 구형했는데 범죄 혐의가 다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15년 구형은 많습니다.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이 어떻게 보면 법정이 제일 무겁거든요. 5억 이상이 되면 5년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전에 다른 김건희 씨와 비슷한 사람 중에서 전주 중에서 유죄 판결 받은 사람도 집행유예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15년은 너무나 과다하다. 이제 대개 특검에서 구형을 과다하게 하는 경우는 무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검찰이 과다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세 가지 범죄 혐의 중에서 두 가지는 완전 무죄가 됐고 네. 또 한 가지 범죄 혐의 중에서 받은 게 3개인데 그중에 또 하나가 무죄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년 8개월이 너무 낮다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한 2년 정도 선고했으면 적정한 형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예. 좀 낮다고는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씨가 전체 일부 무죄 받고 유죄 받고 그게 사실은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본인의 행동 영부인에서 해왔던 그거에 대해서 재판부가 따끔하게 지적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렇게 영부인에서 화려하는데 사치까지 하는 데 있어서 영부인의 직위를 이렇게 남용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했느냐. 이제 그러면서 질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정치권도 마찬가지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1년 8개월만 신경을 쓰는 거죠. 왜 1년 8개월이냐. 그런데 아무튼 이 김건희 씨에 대한 재판이 또 남아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그 결과만을 두고 보면 상당히 이게 아이러니컬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사치를 뿌리치지 못했다.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치장에 급급했다라며 거미불로 화이불치까지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라틴어까지 인용도 했습니다. 어떤 라틴어가 인용됐을까요? 인두비오 프로레오. 불분명할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도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 자, 옛말에 형무 등급, 형벌을 내릴 때 신분 규정에 따른 차별 없어야 된다. 추물이 불량, 사물을 대할 때 둘로 나누어 차별하지 않았다.
법 적용에는 예외나 차별 없다. 라며 재판부가 사자성어와 고사와 인두비오 프로레오라는 라틴어까지 인용했습니다. 방조죄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어요. 이거 어떤 부분입니까, 조규 변호사님?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가 그 시세 조종을 한다는 인식은 있었다고 봤어요. 네네. 인식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검이 기소한 거는 공모 공동정범. 공동정범. 그러니까 정범, 주범들하고 똑같은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본 거죠. 근데 이제 재판부가 판단하면서 그 부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면서 근데 시세 조종에 대한 인식은 있었으니까 방조범 정도의 책임은 물을 수 있지만 그거는 공소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저는 어제 아직 이제 판결문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판결 이후에 재판부 설명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네.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고요. 어제 선고한 내용 거의 그대로인데요. 몇 번을 읽어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특히 조금 전에 얘기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 공모 공동 정범, 그 정범 주범과 똑같은 책임이 있다고 기소한 부분이요. 통상 지금까지 인정된 판례에 의하면 이 재판부가 무죄 이유로 판시한 부분, 그러니까 주범들과의 공동 실행의 의사, 주가 조작을 한다는 실행의 의사라든가 실행 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물증이 없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공모 공동 정범으로 인정할 때는 직접적, 그러니까 그런 의사 연락이나 어떤 했다는 증거가 아니더라도 묵시적으로도 그런 사실이 인정되면 성립이 됩니다. 지금까지 네. 판례가. 그러니까 공모 공동 정범이라는 게 이 주범과 똑같이 뭐 테이블에 모여서 회의를 해서 뭐 한다는 정도의 어떤 입증을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가 조작이라는 게 이 주포, 그러니까 선수가 있고 돈을 대는 전주가 있고 기획해서 그거를 관리하는 어떤 역할이 이렇게 분단돼 있습니다. 김건희 씨와 최은순 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계좌가 제공이 됐고 돈을 댔습니다. 그리고 실제 2차 주가 조작 기간 동안에 100여 회의 이 주가 조작 행위 중에 절반 가까이가 김건희 씨 중심의 계좌가 움직였습니다. 이건 그냥 이게 시세 조종일 수도 있다라고 인식한 정도가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 김건희 씨의 계좌가 아니었으면 이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정도의 관여라고 통상 다 인정이 됩니다. 네. 이런 정도면 공모 공동 정범이 당연히 성립되는 게 지금까지 판례인데 굳이 무죄를 주기 위해서 직접 증거가 없다는 내용을 계속 강조하는데 그것도 기존 판례와 배치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명태균 씨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자금에 대한 의미를 다 새롭게 규정합니다. 전속적 귀속이라는 것.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김건희 씨 말고 다른 사람들도 받아봤기 때문에 김건희 씨를 위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건데 전속적 귀속이라는 법리 자체도 처음 봤는데요. 여론조사라는 게 만들어지면 여러 군데 뿌려지죠. 그걸 받은 사람이 각자가 자기의 정치자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면 정속적 이익이냐 아니냐가 이게 유죄 성립에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죄의 근거로 썼다는 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는 지금 오늘 아침에 또 보고 나왔는데 도저히 그 무죄 이유를 인정하기 어려워서요. 아마 특검도 똑같은 입장이어서 항소해서 다투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성춘 부대변인. 그래서 사실 여권 내부에서도 3특검 중에서 이 민중기 특검이 가장 말이 많고 논란이 많았잖아요. 민중기 특검 본인에 대한 어떤 의혹도 상당했고 증거가 부족했다라는 건데 이 민중기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못한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여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 뭐 특검의 성적표는 이 판결 결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적표가 안 좋게 나온 거죠. 특검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히 세 가지 혐의 중에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는 공동의 정범 쪽보다는 방조 혐의 쪽으로 그 무게감을 둬서 그쪽으로 유죄를 받아냈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을 수밖에 없고요. 나머지 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른 분들이 이제 도이치모터스 관련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것은 오히려 유죄 나온 부분입니다.
유죄 나온 부분에서 샤넬백 하나를 뺀 거 그게 전 너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샤넬백 하나 4월에 줬던 거는 그거는 대가성이 없다. 7월에 줬던 것과 그 이후에 줬던 그라프 목걸이가 대가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주고받은 뭔가 문자와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아니 4월에 줬기 때문에 7월에 두 번째 줬을 때 성립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적이 됐기 때문에 4월에 하나 줬을 때는 뭔가 대가성을 바라지 않다가 7월에 두 번째를 줬기 때문에 대가성이 뭔가 왔다면은 당연히 4월에 줬던 샤넬백도 당연히 인정이 됐어야 되는 건데 그거 하나를 뺀 거조차 전 이해가 안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명태균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태균 씨 여론조작도 그것도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아니 그 부정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계약서를 쓰고 합니까? 그리고 그냥 독자적으로 결정한 행동이다. 또 말씀드립니다만 샤넬백도 뇌물을 주는 사람이 자 내가 이거의 뇌물을 샤넬백을 줄 테니 이거를 주시오. 계약서를 쓰고 합니까? 일단 여기저기 다 던져보고 받아준 사람이 대가성으로 뭔가 해주면 그게 이제 뇌물이 되고 범죄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 명태균 씨가 불법 여론조작을 해서 여기저기 다 뿌렸다. 그 두 부부에게만 뿌린 게 아니다. 그러니까 무죄다. 이게 어떻게 이 논리가 성립이 되죠? 그리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공심위를 거쳐서 투표를 통해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을 줬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볼 수 없다. 아니 원래 김영선을 주지 않기로 하다가 왜 갑자기 투표가 이루어지고 왜 갑자기 김영선이 투표로 승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 인과관계가 우리 국민 모두가 들었던 통화에 나와 있잖아요. 김영선이 주라고 했는데 난리네. 근데 내가 통화해볼게 윤상현이한테. 그 다음날 김건희 씨가 지금 당선인이 통화하고 있어요. 잘 될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공심위에서 원래 안 되려던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으로 만들어줬잖아요. 그럼 대가성이 성립된 거잖아요. 아니 법조인이 아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납득이 안 되는데 국민들께서 아니 그 통화를 녹취를 저만 들었습니까? 우리만 들었습니까? 국민 모두가 들었습니다. 그랬는데도 그게 대가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거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특검이 막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민중기 특검에 대한 지금 뭐 개인적 의혹도 있고 과연 지금의 특검이 공소유지와 이런 걸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특검을 바꾸건 뭘 하건 어쨌거나 항소심에서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특검이 각성하건 아니 특검을 바꾸건 뭐 그런 정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 1심이니만큼 2심 항소에 가서 형량과 또 유무죄 여부도 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형량을 다 떠나서 재판부가 한 말 중에 치장하게 급급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초라하지 않고 품위를 지킬 수 있다라는 그 옛 고사가 무엇보다 많은 국민들 마음에 남을 것 같습니다.